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16일 새롭게 시작하는 6월의 세 번째 주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이 만든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당신의 생각이 이끌어준 곳이다. 내일도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이끌어준 곳에 있을 것이다. 제임스 앨런. 감사 스마일이 지난주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를 제가 갈 수 있었을까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국토교통부 협업 인플루언서를 한 3년 동안 하면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니까 또 생각을 갖다 꾸준히 하니까 현실로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스님들도 지금의 생각이 분명히 내일을 바꿔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주간 매매 변동 아파트 랩에서 서울 아파트가 전체 0.26% 상승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보니까 1등이 송파구고요. 2등이 강남, 그 다음에 3등이 강동구이면서 한강변을 맞닿아 있는 자치구가 오름폭이 지난주보다 조금 더 컸고, 그리고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지난 토요일에 21년 상승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더 무서운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이 방송 꼭 한번 들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링크를 또 설명란에 걸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매도자 우위가 아니라 매도자 장첸이네. 그러니까 집도 안 보고 계약금 쏜다고 해도 무슨 범죄도시 장첸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전화로 호가를 억씩 올려버리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도 벙지고 또 나도 벙지고, 생각해보니까 계산을 잘못했다고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참 이런 것들이 불과 뭐 6개월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불과 6개월도 아니죠.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변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 스마일이 어떤 분들이 감사 스마일이 이제 부동산 폭등론자다, 부동산 상승론자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실 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집값만 좀 올라가지 않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돈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생각보다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값 올라가는 것들만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각자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택시장 수요관리 방안 지금 검토 사항이에요. 이게 물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규제지역을 지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문재인 시즌2 확정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거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시즌2를 갖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지난 목요일에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 아마 이번 주에도 이런 주택가격 상승의 폭이 좀 커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빠르면 그래도 이번 달 안으로 어떤 대책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규제지역을 갖다가 더 확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라든지 투기과열 지구 지정 확대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좀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것들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매도를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팔아야 될 사정이 있다고 하면 팔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팔아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들도 섣불리,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걸 팔아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지역은 가격이 지금 더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대출 규제 강화는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지금 적용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초고가 주택 대출을 제한하는 이런 또 상황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일단 지금의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잘 확인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 고양은평선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에 보니까 제가 국토교통부 협업 인플루언서로 갔다 오신지 모르고 골프 여행으로 제주도를 또 다녀왔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또 계셔서 감사스마일이 골프를 상당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아침 방송 때문에 골프를 갖다가 한 달에 많이 라운딩을 하면 2번 정도밖에 못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저는 골프 예찬론자예요. 골프를 상당히 좋아하는 운동인데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골프가 또 비싼 운동이고 또 사치스러운 운동 아니냐라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다른 데다가 돈을 쓰는 것보다 내가 운동을 갖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관대한 편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준비한 소식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더 중앙에서 새 정부 첫 주 서울 아파트값 올 들어서 최대폭 상승했다.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금 용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성동구까지 지난주에 대비 6월 2일 대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6월 2일은 대선 전이었고 6월 9일은 대선이 끝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던 딱 일주일 차이로 지금 물론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배 정도는 서울 주요 지역, 특히 서울의 강남 3구 포함해서 용산 그리고 마포, 성동, 강동까지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감스님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거를 자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을 누구로 내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만약에 오더라도 저는 어떤 대책이라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상반기처럼 지금의 5월, 6월의 이 부동산 시장처럼 하반기가 더 뜨거울 것인가, 아니면 수요 억제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또 토호제 확대라든지 그리고 조정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주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상반기만큼은 그렇게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2021년도처럼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서 불안하다. 그리고 공급 절벽이 또 내년부터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 수 있을 때 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더 팽배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세 신중론을 견제해오던 최상욱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부동산은 서울을 넘어서 수도권까지 강세장이 올 것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도 화제가 됐는데,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저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진짜로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시즌2가 안 되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 우리가 원하는 새 아파트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좋은 지역의 그런 아파트 가격은, 또 아파트 공급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또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신축 아파트의 그런 착공 인허가도 지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26년부터 7, 8 앞으로 3년간은 지금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갖다가 내년부터 하겠다, 아니 지금 당장 하겠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먹히지는 않을 것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던 3기 신도시도 보니까 사전청약을 갖다가 만들어놨던 거고, 실제 사전청약이 본청약으로 가는 시간이 3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은 사전청약 제도도 없어지고, 또 본청약을 갖다 또 기다렸던 분들도 지금 본청약이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다 보니까 정말 사전청약 했던 분들의 분통이 더 터지고, 더 나가서 그런 또 기회비용을 또 날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갖다가 내가 행동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 보시면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는 없고 세금 규제는 없다는 대선 공약에 금리 인하 전망까지 더해지니까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경기도 F4를 포함해서 다산, 별내, 구리, 의정부, 고양시, 검단, 운정신도시까지 이런 것들이 확산돼 갈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 서울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지금 확대되어가는 모습들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이런 매도자 우위가 아니라 매도자 장첸이다. 그래서 감스님들만이라도 그러면 고양시는 언제쯤이면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까요? 라고 생각을 갖다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고양시도 진짜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일이 있고, 어떤 분께서 저에게 경기 남부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아침 방송을 꾸준히 하면 조회수도 많이 나올 거고 구독자도 많이 늘 텐데 왜 지금 서북부에서 고양시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침 방송을 하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양시의 그런 미래 가치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전망은 지금의 우리가 강남 3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강동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성동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저는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3년 후가 되면 진짜 고양시 특히 GTX-A가 삼성역에 정차되는 그 순간에 이런 것들 분위기는 지금 완전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특히 GTX-A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는 부디부디 지금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용산국제업무지구도 올해 또 착공이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GTX-A가 이제 삼성역 무정차 가는 내년 상반기 그리고 앞으로 빠르면 2년 후에 2호선 연결 통로로 GTX-A 삼성역 정차되는 그 시점이 GTX-A 라인 동탄에서부터 운정 중앙역까지의 이 라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고양시의 GTX-A 역사가 세 곳이 들어오는 킨텍스역과 대공역, 창릉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특히 신축 내지는 준신축 아파트를 관심 가질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고양 은평선이 이제 세계 공구 턴키 입찰 성립이 돼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설계 시공 일괄 입차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인 고양 은평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본선 구간 세계 공구 모두 입찰이 성립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오늘 감사스마일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의 항상 감사하게 님께서 고양 은평선 소식 포함해가지고 여러가지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데 제가 저의 개인적인 저희 군대 선배님이시고 이 고양 항상 감사하게 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창기 때부터 이제 고양 은평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여러가지로 이제 많은 정보들을 또 주셨고 또 토목 그다음에 철도 분야에서 또 이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신 분이세요. 제가 이 고양 은평선 관련해가지고 이 공청회 자료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경전철의 장점이 있어요. 배차 간격이 보시게 되면 3.3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3분 18초라는 뜻이고 그리고 무인으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무인 운행하는 게 신분당선 대표적으로 무인 운행을 하고 있는 신분당선을 지금 알고 계실 텐데 고양 은평선도 무인 운행으로 이제 경전철이긴 하지만 배차 간격이 3분 18초로 정말 이제 지하철 시간표 보지 않고 그냥 가셔도 될 정도로 배차 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양 은평선도 이제 본격적인 내년 하반기쯤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양시의 위상이 더 달라질 것이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4대 업무지구를 고양시에서 환승 없이 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GTX-A로 이제 서울역, 그 다음에 용산까지도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물론 뭐 맥정거장을 갖다 환승할 수도 있겠지만 광화문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또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강남 지구를 강남에 있는 업무지구를 갖다 갈 수 있는 삼성역도 열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동탄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용인이라든지 성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의도까지도 이제 고양 은평선을 통해서 물론 고양 은평선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서부선이 지금 현재는 지금 난항을 보이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서부선도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4대 업무지구 즉 다시 말해서 광화문, 강남, 여의도를 이제 넘어서 서울역과 서울 북부역세권과 용산까지 해서 4대 업무지구를 고양시에서는 환승 없이 GTX-A라든지 고양 은평선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양 은평선을 지금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 진짜 오히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내년 착공을 하고 난 이후에 물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보니까 향동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그리고 화정하고 능곡 그리고 이제 행신도 최근에 지금 많이 매매 거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지금 계속 이야기 드렸던 이 턴키 입찰 방식이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건설하게 되면 설계 따로, 시공 따로 하는데 일괄 입찰 방식, 즉 다시 말해서 턴키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설계하고 시공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9개월에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단축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109에서도 두 개, 그러니까 109에서도 지금 HL, DN, I 한라 컨소시엄과 금강기업 컨소시엄이 지금 입찰을 갖다가 했고, 209도 BS 한양 컨소시엄하고 국동건설, 그 다음에 309도 태영건설 컨소시엄하고 남강토건에서 지금 컨소시엄이 이제 입찰이 성립됐기 때문에 한 개 입찰이 됐었으면 조금 그랬을 텐데 두 개 회사에서 컨소시엄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 중에 1, 2, 309 모두 기본 설계 심의를 거쳐가지고 실기 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실기 설계를 마무리하고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면 31년, 조금 더 딜레이 된다고 하면 32년 정도면 이제 고양 은평선을 갖다가 우리가 고양시에서 바로 여의도까지 한 번에 또 갈 수 있는 것들을 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양 은평선 광역철도는 작년 12월 국토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서부선이라든지 3호선 등과 연계해가지고 경기도 서북부 철도망 연장을 통해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서 3기 신도시 창릉지구와 인접 대규모 주거지역 등의 경기 북부 교통 개선 및 교통 편의 증진을 전망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GTX-A 창릉역으로 해가지고 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GTX-A 창릉역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바로 이제 삼성역까지 또 바로 갈 수가 있고, 또 고양 은평선으로 해가지고 서부선으로 또 직결해서 가게 되면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면 남양주항수도 지금 카카오가 지금 들어간다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창릉 신도시에는 과연 어떤 대기업이 들어올 것인가 정말 주목이 되면서, 만약에 고양 은평선과 그리고 GTX-A 창릉에 들어오는 2030년을 전후로 하게 되면 고양시가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양상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쾌적한 그런 자연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일자리가 없지만 일자리까지 더 갖춰지고, 주변에 마곡이라든지 상암 DMC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불광역이라든지 그리고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다 동시에 단시간에 대중교통으로, 특히 철도교통망으로 다닐 수가 있고, 광명 서울간 고속도로도 2년 후가 되면 또 개통을 하기 때문에, 더 나가서 서해선으로 해가지고 충남 홍선까지도 환승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지는 한 빠르면 한 4년, 5년, 조금 더 빠르면 3년이 될 수 있겠지만 넉넉하게 5년 후가 될 경우에는 고양시는 진짜 모든 것들이 달라져서 천지개벽할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6월 16일 아침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철도경기 신문에서도 고양 은평선 유찰 없다, 전공구 턴기 입찰 방식으로 성립됐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거는 연계 노선 서부선이 지지부진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두산건설이 지금 메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자들을 갖다가 모집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 은평선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서부선으로도 직결될 수 있고, 또 서부선도 빠르면 내년에 착공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을 또 이렇게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마련될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북부가 항상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2년 후, 4년 후, 6년 후를 갖다 내다볼 수 있는 진짜 부동산 인사이트를 갖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감사스마일이 운영하고 있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까 많은 이야기들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저의 그 부동산 연구소에 진짜 거모님 포함해가지고 매드맥스님,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게님, 플라이님, 또 드림추르님처럼 부동산 인사이트가 많으신 분들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제가 모셔서 또 이야기도 드릴 거고요. 또 제 채널에도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준비해 볼 테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켈리 콘서트가 있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실제로 이제 라이브 방송 때만 이제 송출을 할 거고요. M5 스튜디오, 파주의 M5 스튜디오에 혹시라도 켈리 콘서트, 켈리와 친구들, 그다음에 감사 스마일과 함께 열어가는 토크 콘서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라이브 방송 현장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오는 방법들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감사스마일이 매달 켈리님과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갖다가 개최를 할 테니까 감스님들 또 문화적인 그런 또 우리 문화 콘텐츠 도시가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의 또 대표 여가수 켈리님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노래를 갖다가 즐길 수 있도록 제가 토대를 갖다 지금 제 방송에서 마련을 할 테니까 감스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고양시가 지금은 아직 미비하지만 분명히 창대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북부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제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컨텐츠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